이리 오너라 이리 온. 이게 방송이 올라가는 게 아마 녹음한 날 못 올라갈 것 같아요. 네. 근데 하여튼 녹음하는 날은 지금 이게 맨날 이렇게 다 말해서 우리가 그런데 이게 오늘 수요일이죠 우리가. 네, 수요일. 수요일이고 지금 장이 막 폭락하는 와중에 우리가 갑자기 보였어요. 네. 장을 뭐 안 보지만 시장의 환경이 막 안 좋아지니까 뭘 해도 다 안 되는 분위기 지금. 네. 이런 분위기지만 우리 중소형주 팀은 여전히 열심히 뒤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네. 뒤졌던 종목 다시 보고 있고. 네. 네, 하여튼 오늘 6월달 밸류앤그레스 갖고서 한번 김한근 연구원이랑 저기 정우식 팀장이랑 하는데 계속 사람을 더 찾아보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네. 방송 혹시 들을 수도 있으니까 네. 제가 이제 중소형주 팀 다 사람 좀 보강하려고 네. 정우식 팀장으로 빨리 사람 좀 데려오려는데 별로 없나 보지? 터레어 애들이. 사람 뽑고 있습니다. 저한테 연락 주세요. 저희와 투자 공유하고 네. 좀 그런 층을 찾아서 좀 더 이쪽 강화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 통화 한참 했잖아요. 네네. 어떤 그런 사모해서 크게 성공한 친구여서 아까 방금 전에 얘기하고 있었는데 또 뭐 투자한다고 전화 왔잖아. 금액이 너무 커가지고 지금 내가 그랬는데 여하튼 잘 지져봅시다. 오늘 6월달 밸류앤그레스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윤세 윤조입니다. 미드스몰캡 정우식입니다. 미드스몰캡 김한경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리온 프로데클러 염승환 차장입니다. 어제 이제 박우성 연구원이 이제 보고서를 이제 처음 써서 방송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좀 응원해 주셨고 정말 RA 정말 힘든 직업 같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 한 분이 사실 이제 예전에 윤세님한테 좀 굉장히 안 좋은 악플도 쓰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이제 고백을 하셨는데 근데 정형화된 분석을 하려는 신입 애널들에게 보는 관점을 다양하게 심도 있게 볼 수 있도록 훈련시켜주는 센터장이 이제 좀 적극 지지하고 처음에 반말해서 좀 기분 많이 나빴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런 좀 인간적인 면이 이리온 듣다 보니까 좋아서 지금은 적극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좀 좋은 또 댓글 좀 달아주셨습니다. 네. 맨날 좋은 것만 골라서 하고 있는 거. 아니 근데 진짜 좋은 댓글만 있었어요. 그래서 댓글 강조하는데 댓글도 요새 많이 줄고 확실히 요즘에 좀 많이 줄었습니다. 전에 박우성 연구원이랑 사적으로 얘기를 하다가 네. 학생 때랑 지금이랑 애널리스트에 대해서 다른 게 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애널리스트가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인지 몰랐대요. 네. 말을 말 안 하고 다 주로 글 쓰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주위에 있는 애널리스트는 다 말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박우성 연구원이 글을 잘 썼어요. 네. 물론 그러니까 저부터 데뷔작으로서는 전 잘 썼다 봐요. 근데 이제 쓴 거에 비해서 이제 표현하는 걸 보면 이런 거죠. 그리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엣지를 줘야 되잖아요. 자료라는 게. 네. 사실 스몰캡과 다르게 이제 섹터라면 엣지를 줘야 되는데 하여튼 그래서 저는 상당히 많이 발전할 거로 보고 있고 네. 근데 이제 박우성 연구원이 이제 얘기할 때 보면 굉장히 뜸을 들이잖아. 말할 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서 내가 생각하지 마. 빨리 말해. 워낙 똑똑한 친구라. 워낙 똑똑한 친구라 잘하고 내공이 있어서 잘할 것 같습니다. 저희 뭐 가르쳐주는 것도 없는데 열심히 따라와줬고 또 잘해줬고 하여튼 한국 여행에 대한 수요는 어마어마하게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정말 소비 여력과 여행은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지면 여행 안 가요. 그죠. 그게 먼저 줄일 수 있는 게 그거니까 경제 바로미터예요. 지금 이게 여행객 수가 느냐 안 느냐가 어떻게 보면 그냥 다른 소확행, 그냥 다른 거를 좀 소비를 좀 안 하더라고요. 집은 안 사지만 여행은 자유롭게 살면서 하는 분위기였다면 최근에 내수 지표치에서 가장 두려운 건 뭐냐면 여행마저도 약간 주춤하는 느낌을 받으니까 걱정이네. 이제 여행 안 되면 뭐 저기 한강변 가서 텐트 치고서 뭐 소주 먹는 거지 뭐. 80년대로. 그래요. 이번 달 어떤 거 갖고 준비를 보통 세미나 다니시죠? 네, 저희 월보는 한 달에 한 번씩 내고 있고요. 사실은 저희는 바텀업을 철저히 보고 있고요. 가끔 이렇게 세미나 도중에 매니저분들이 중소형주 시장 어떻게 보세요? 라고 물어보시면 저는 이렇게 대답해드려요. 매크로도 아니고 중소형주를 그렇게 오랫동안 봤지만 모르겠다고. 기업 실적 수정 하나 하는 것도 어려운데 어떻게 시장을 알겠냐고. 진짜 그래요, 저는. 지독하게 오만한 정우식. 네, 그래서 그냥 철저히 바텀업 보고 있고 그냥 폭락하면 사자. 그리고 오르면 팔자 주의고 그 근간은 밸류에이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있고 그래서 저희 밸류앤그로스 오랜만에 월보를 소개해 드리면
처음에 이제 투자 포인트 요약을 넣어놨고요. 이거는 뭐 매달 바꾸진 않아요. 근데 변화가 있을 때마다 좀 바꾸는 식이고요. 뒤에는 밸류에이션 표를 다 넣어놨어요. 한눈에 저희가 커버리지를 뭐 어떻게 하는 건지 어떤 밸류에이션 갖고 있는지 그로스가 어떻게 나오는지 다 한 번에 보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적 추정치도 다 넣어놨고, 그 다음에 이번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 어떻게 나오는지 다 넣어놨어요. 분기 그가 마감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중요한 게 가끔 저희가 매달 그런 건 아니고 신규를 편입을 하고 그 다음에 넣고 빼고 합니다. 이유는 또 괜찮아 보이는 거는 신규로 이닛도 하고요. 신규로 아니면 그 커버리지 종목 중에 유니버스에 앉는 것도 있어요. 뭐 단기간 좀 안 좋을 것 같아서 다시 넣는 것도 있고, 커버리지 종목 중에 좀 단기적으로 부정적이다 그러면 빼는 것도 있어요. 그게 오늘 이번에 내가 사실 물어보고 싶었는데 네. G2R을 뺐더라고. G2R을 상당히 좋게 얘기했었거든 그때. 좋은 회사예요. 굉장히 좋고 굉장히 싼 회사예요. 이벤트가 있습니다. 뭔데요? 네, 이건 공시 나왔던 내용이에요. 300억 규모의 자금 횡령 사건이 있었어요. 이건 공시 내용이에요. 이게 있었어? 네. 나 모르고 있었어. 대주주가 한 건가요? 대주주. 아니에요. 대주 아니에요. 직원이에요. 직원이 300원을 횡령했다고? 네, 그래서 이게 개차인데? 사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지를 몰라서 저도 이게 불확실성이 있는 거잖아요. 회계 처리 어떻게 할지 모르지 사실. 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불확실성이 있는데. 그러니까 다른 거에 비해서 G2R이 유난히 박살났더라고. 아니요, 안 떨어졌어요. 오히려 생각보다. 잘 안 알려졌나? 다른 것들이 빠지는 같이 좀 흔들렸나? 사실 G2R을 투자하셨던 분들이 전부 다 사실 이게 가치가 되게 있는 회사잖아요. 거의 순연금이랑 시총이랑 비슷하고 엄청나게 저평가되어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그렇게 안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장이 폭락한 상황에서 지금 같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티가 많이 안 나요. 하여튼 정우신 연구원은 그게 불확실할 때는 제외했다. G2R은. 네, 이거 다시 확실해지면 다시 넣을 생각이 있는데 뭐 사실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지 아직 몰라서 일단은 뺐고요. 대신 정상 JLS를 넣었어요. 그거는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그 다음에 저희가 11페이지에 보면 유니버스 뷰 변화라는 걸 넣어놓는데, 이게 뭐냐면 사실 그 월보 쓸 때 이 부분을 가장 막 써요. 생각나는 대로. 그러니까 세미나 할 때 말하듯이 써요. 그래서 사실 월보 다 만들 이것저것 뭘 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이것만 보세요. 이게 그냥 세미나 할 때 하고 싶은 말들, 커버리지 종목 중에 어떤 건 더 좋게 보고 있다. 리노 여기 했던 게 한국전자금융, 네. 삼성전자, 에스텍, 네. 인탑스 이런 게 좋게 보는 거거나 뭐 좀 약간 뷰 변화 있는 것들. 네, 뷰 변화 있는 거죠. 여기 있는 종목들이 다 무조건 좋다가 아니라 안 좋게도 써요. 좋게도 쓰고 그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사실은 리포트는 약간 공식화된 거고 형식적이잖아요. 이쪽은 안 그래요. 그냥 쓰고 싶은 말 막 써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내용들을 좀 보시면 이 사람이 커버리지 종목대에서 최근 코멘트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그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특이하게 1Q, 19 실적 개선 중소형주를 표로 좀 넣어놨어요. 19페이지에서부터 21페이지에 넣어놨는데 가끔 이런 걸 20페이지, 1분기 21페이지. 실적이 나왔으니까 네. 이거 되게 유용한데? 네, 저는 이런 식으로 봐요. 실적 나오면 체크해봅니다. 왜냐면 제가 미래를 어떻게 알겠어요. 일단은 실적 나온 애들 중에서 잘 나오고 싸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일회성인지 아닌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사업의 내용이 바뀐 건지 안 바뀌고 그런 거 파악하는 건 다 정성적이죠. 노가다인데 일단은 지표는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봐요. 그래서 뭐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재무 구조와 현금 흐름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평가를 보이고 있는데 성장하는 종목들 쭉 정리를 해놨고요. 그냥 처음에 보면은 순연금 N 저평가랑 네. 성장률 좋은 거라는 게 딱 나눠서 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순연금을 우선순위로 둬가지고 순연금이 아닌 기업들 한번 쫙 빼버리고 그 다음에 본 게 뭐 첫 번째가 있고요. 두 번째는 순연금 사실 안 보잖아요. 많이 투자자분들이 많이 안 보세요. 그냥 그거 무시하고 그냥 성장률 기준으로만 봤을 때 그런 종목들을 좀 추린 겁니다. 그러니까 1분기 다 나온 거 같고 확정치 갖고 한 거죠. 이거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좋네. 그리고 뭐 사실 저는 한 분기는 일회성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더 추가하는 게, 이게 보통 턴할 때는 기업들이 뭐 한 해 좋았다 한 해 안 좋았다 보통 안 그러거든요. 좋을 때는 한 몇 년 좋고 안 좋을 때 또 몇 년 안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번 1분기 실적이 개선됐는데 작년 2018년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올라간 상황에서 이번 1분기도 개선된 기업들, 그런 기업들을 다 이렇게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기업들 피킹하실 때 뭐 앞으로 뭐 어떤 종목들 공부 좀 해볼까 그랬을 때 이런 종목들을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런 식으로 피킹 많이 합니다. 20페이지와 21페이지에 있는 종목 네. 리스트 쓴 거죠. 네, 그래서 위에 조건들 다 적어놨고요. 그래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은 어쩌면 월보 활용법 이게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고, 네, 네. 월보가 그냥 저희가 뭐 종목만 딱 써드리는 게 아니라 저희도 나름 고민을 해요. 매달 쓰는 건데 고민이 되죠.
되게 월보 쓰는 기간은 빨리빨리 다가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구성을 할지 또 어떤 말들을 쓸지 형식을 매번 바꾸진 못하지만 그 안에 쓸 내용들과 사실 커버리지 종목들에 대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그런 것들 계속 업데이트해서 넣는 거기 때문에 좀 그런 걸로 좀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중소형주 팀은 타사보다 약간 차별성 있는 게 이 부분이거든요. 딴 데는 약간 테마를 적고 뭐 관련주 뭐 이렇게 하는 형식이 좀 많은 편인데. 네, 주가가 날아갈 때 제대로 날아가죠. 그때 타사는. 그렇죠. 근데 여기는 그냥 상관없이 어떻게 보면 되게 평이하게 반복적인 작업을 반복하는데 그건 제가 정우신 연구원을 만난 지가 지금 10년이 넘었지 전에서부터. 네, 2000, 네, 하나 때부터 네. 만났으니까. 근데 그때부터도 그 중소형주가 좀 그렇게 가야 된다의 믿음이 있었고 나도 정우신 연구원이 그렇게 왔고 또 정우신 연구원이 항상 그 너무나 요렇게만 가니까 좀 그로스를 보강할 친구가 필요하기 때문에 항상 주니어나 좀 약간 NS 좀 더 활기찬 친구인데 그분들이 딴 회사도 많이 가셨고 한데 네. 지금 김한근 연구원이 그 역할을 해주고 있는데 역시 네. 예전에 달라 이번에도 다 김한근 연구원 종목이 제일 좋더라고요. 예. 네, 날아가죠. 근데 정우신 연구원 좀 뭐 죽을 쓰고 조용히 있다가 오늘 갑자기 푹 하냐 올라가는데 종목 들어갈까요? 정상이 그랬어요 뭐야 또. 네, 덜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보통 이런 폭락장에 잘 안 떨어져요. 물론 이게 대상시장 왔을 때도 좀 덜 오르고요. 변동성이 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상 JLS는 사실 제가 계속 코멘트를 드렸던 종목이고 오랫동안 말씀드렸는데 이닛을 했어요. TP를 처음으로 낸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굳이 과거에 TP를 안 낼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계속 저도 TP를 낸다는 자체가 뭐 한번 내고 그냥 바로 아웃시키고 그런 성향이 아니라서 되게 좀 오랫동안 봐요. 이게 TP를 내도 되는 건지 좀 오랫동안 보다가 시간 지났을 때 TP를 내고 한 번 내면 뭐 지금 제가 커버하고 있는 종목의 반 이상이 5년 이상이고요. 10년 된 종목도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좀 계속 팔로우를 하고 우리 주말에 정우신 연구원이랑 우리가 어떤 대학생 투자 동아리 분들 네. 만나러 갔는데 정말 얼마나 웃었는 줄 알아요? 네, 갔는데 발표하는 종목들이 네. 정우식이 하는 종목들. 아, 뭐였냐면 순연금 종목들. 뭐였냐면 뭐였지 그거. 나이스 DMB, 나이스 평가 정보랑 나이스 휴비츠랑 휴비츠랑 네, 사이버 결제랑 다. 네. 내가 속으로 그래도 가치 투자 주양하는 친구들이어서 그런지 그런 종목을 많이 하더라고. 네. 되게 다 잘했어요. 처음 뭐 대학생들 한다 그래서 뭐 칭찬해 주려고 갔어요, 진짜. 네. 왜냐면 잘 못하면 칭찬해서 용기 갖게 해 주려고. 근데 들어보고 나서 뭐라고 다 했어요. 왜냐면 잘하니까. 잘못된 부분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잖아요. 생각보다 훨씬 이렇게 잘하더라고요. 혼자 좋은 역할들 다 하고 나만 거기서 삐딱하게 나만 삐딱하게 해서 이래도 되겠어요? 다들 표정들이 나 옆에도 오기 싫어하는 것 같고. 근데 그건 있어요. 그 투자 문화가 이제 그러니까 내가 항상 느끼는 건데 그래도 주식해서 좀 그래도 제대로 분석해서 하는 친구들이 정우신 연구원 스타일을 굉장히 선호할 거고 근데 너무나 그쪽으로 많아지는 것 같아. 근데 또 꼭 그렇지도 않아요. 왜냐면 실질적으로 주가 움직이면 안 그러니까요. 네. 네, 왜냐하면 다들 이렇게 이론적으로는 하지만 실제로 투자는 바로 눈앞에 보이는 30%를 바라보죠. 3년 동안 30%를 바라보지 않고. 그러면서 그날 이제 밸류에이션을 하잖아요 학생들이 막 그래서 공통적으로 하는 방식을 내가 딱 보고 나서 야 저거는 좀 약간 그래서 분명히 학교 다닐 때는 그걸 누가 이렇게 지도를 적재해줘서 그런 건가? 아니요, 그냥 사실 중소형주 볼 때는 PER 많이 적용하죠. 그것도 거의 상대적 PER, 뭐 히스토리컬 PER. 내 말은 뭐냐면 그냥 그거를 굳이 뭐 과거에 이래서 그런 말 할 필요 없이 네. 그냥 그게 그렇게 중요한 기준은 아닌데 네. 재밌었어요 저는. 정상 얘기 계속 합시다. 네, 그래서 정상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TP를 낸 거고요. 그 근거는 뭐냐면 정상 JLS라는 기업은 뭐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과거 3년 동안에 CAGR로 OP 그로스가 영업이익 성장률이 16.6% 나왔습니다. 매년 성장을 했어요. 절대 낮은 성장률이 아니에요. 3년 평균이니까. 근데 사실은 이 중에서도 16.6% 안에 녹아져 있는 것 중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이하게 좀 비용이 좀 발생됐었어요. 이것도 짚고 넘어가서 말씀드릴게요. 이게 2017년인가? 그때 아마 그 어린이들 차량 사고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운전 기사들만 탔었는데 이제 보조교사라고 어떻게 보면은 학부모님들 이제 알바 비슷하게 그렇게 해가지고 차 내리는 거 보고 인사해주고 이제 그런 인원이 투입이 됐어요. 이거는 이런 학원 차량을 운행하는 그 학원의 이런 학원 기업에는 비용 요소고요. 이게 연간으로 봤을 때도 작은 돈은 아니거든요. 이 비용이 반영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섭수가 나온 거예요. 이게 반영이 안 됐으면 제가 보기엔 20% 나왔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렇게 반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이익 성장률이 나왔고, 그리고 이번 1분기 때 영업이익 성장률이 32%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뭐 일회성으로 이렇게 좋게 나온 게 아니라 좀 구조적으로 성장하고 있는데 성장폭이 확대된 거잖아요. 저는 그것 때문에 뭐 이제부터는 좀 봐도 되겠다라는 거고, 일단 3년 동안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주가가 안 올랐어요. 하나도.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그게 뭐 이유가 있나요? 안 오른 이유가? 네. 그러니까 뭐 안 오른 이유, 제가 생각하는 거랑 다른 이유죠. 뭐냐면 이게 세미나 했을 때 이제 매니저분들이 자, 이것 때문에 안 돼라고 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래대금이고요. 거래대금이 현저히 낮아요. 근데 거래대금이 낮은데 이게 최대 주주 지분율이 굉장히 높다. 경영권 되게 안정화되어 있지만 너무 뭐 높아가지고 뭐 거래가 안 되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게 그 보통 배당 순이율이 한 6% 가까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전 대놓고 계속 모닝 때 말씀드렸던 게 적금 낼 바에는 차라리 이거 사놓고 가만히 있으면 적금보다 훨씬 좋잖아요. 뭐 실적은 계속 괜찮고 현금으로는 좋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사놓고 안 팔고 계속 배당을 받아요. 훨씬 좋고. 그래서 일단은 그런 거래대금 문제가 있고요. 네, 이거는 약간 해결되고 있는 과정이에요. 뭐냐면 실적 나오기 전과 후에 거래대금은 많이 늘어났어요. 물론 지금은 합산 거래대금이 별로 안 되게 보이지만 뭐 그 전에는 이거보다 극단적으로 더 낮았었어요. 최근 거래대금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이거는 사실 매니저분들의 성향인데 한 자산운용사에서 좀 많이 보유하고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서로 이렇게 약간 안 사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대놓고 말씀드리면 제가 커버했던 거의 되게 주가가 잘 됐던 종목들의 많은 부분들이 이런 상황이었어요. 항상. 그래서 많이 갖고 있는 곳에서 대표로 모 운영사가 굉장히 가치줄 잘하는 곳인데 네. 거기서 팔기 시작하면 또 분할되면서 주가 엄청 뜨잖아요. 네, 사실 그랬어요. 그 과거에도 케이스가 좀 그랬어요. 거기는 엄청 싸게 사기 때문에 근데 네. 많이 먹고 파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쵸. 거기서 다 먹고 파는 건데 그쪽 지분율이 낮아지면서 거래대금이 동시에 같이 터지더라고요. 이러면서 이제 두 가지 요인이 해소돼서 좋아지는 경우들이 좀 근데 있더라고요. 대표님한테 한번 옛날에 밥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아, 왜 맨날 네.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할 때 파시면 내가 이렇게 팔아야 많이 올라간다니까. 다 먹은 거예요. 많이 먹고 파는 거고. 네. 그런 그래서, 식의 투자도 많이 있죠. 네, 그래서 일단은 두 가지 이유가 약간 태클에 걸린다는 거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 정상 JLS는 영어 랭귀지 스쿨입니다. 저희 유학 가면은 랭귀지 스쿨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초등학교, 중학교 정도가 많이 가요. 전에 저희 2월 달에 교육주 관련해서 쭉 썼는데 그거 관련된 내용이랑 거의 맞아 떨어지고 그거에 대해서 더 효과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에 학생 수 급증하고 있고요. 그 이유는 당연히 프리미엄 교육으로 몰리고 있기 때문이고요. 요즘에 사실 뭐 특목고 가려고 다들 많이 하는 거고요. 근데 얘네가 프리미엄 교육이라서 사실 학원비가 비싸요. 비싼데도 불구하고 몰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인당 사교육비 증가,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사교육비 총액의 증가에 되게 많은 수혜를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말고 사실은 학습지를 하고 있는 다른 기업들은 좀 정확히 반대로 약간 학생 수가 줄어드는 그런 성향이 있고, 여기는 리포트 26페이지에도 넣어놨지만 학생 수가 급증하고 있는 거를 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직접 커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분기 실적 같은 것도 더 상세하게 좀 네. 하시는 것 네, 그쵸. 근데 사실 과거에도 낫네이트로 썼을 때도 분기 실적은 다 냈었고요. 잘 맞았어요. 왜냐하면 변동성이 좀 없다라는 거고, 그리고 약간 제가 지금 써놓은 실적보다 약간 보수적으로 추정하거든요. 근데 실질적인 실적은 조금 더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유는 지금 학생 수가 되게 많이 증가했는데 학원 수가 증가해서 학생 수가 증가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학원 수가 증가하면 그만큼 사이트가 확보가 되니까 커버리지가 더 확대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순유입의 학생 수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직영수 56개 그대로 있어요. 근데 학생 수가 많이 늘어난 거는 그만큼 사실 상당히 대기 구조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보통 1분기 때 학생 수가 가장 많고 점점 빠지거든요. 근데 좀 덜 빠질 거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사실은 예전에는 배당을 노리시고 성장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TP를 내면서 보니까 성장을 하는데 배당도 준다. 이 관점으로 보시면 좀 괜찮을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뭐 주식을 오랫동안 하실 분이라면 뭐 승부 보는 종목이 아니라 깔고 하는 종목으로 보기에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KPS 케미칼이 좀 네. 갑자기 생뚱맞게 들어왔는데 이거는 네, 그래도.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업데이트 자료고요. 꽤 얘도 오랫동안 봤어요. 근데 모멘텀과 그림은 아주 심플합니다. S-Oil이 PO를 생산하게 됐어요. SKC 혼자 생산하다가 그래서 S-Oil에서 공급하는 PO를 받으면 좀 더 쌉니다. 원재료가. PPG 마이너스 PO 스프레드가 이 회사의 영업이익을 결정하는 구조인데 PPG는 제품, PO는 이제 원재료고요. 그 PO 원재료를 SKC에서 독점적으로 생산하는 거를 S-Oil에서 생산하다 보니까 가격이 좀 더 싸겠죠? 그래가지고 그거를 공급받다 보면 스프레드가 개선돼서 영업이익률이 개선된다라는 굉장히 심플한 논리로 몇 년째 끌고 있어요. 근데 뭐 이 종목 좀 다른데 이제 우리 아이언모 연구원이랑 이제 네. 최근에 이제 원래는 내가 이번 주에 그 정제 마진 뭐 스프레드 이런 거 다 막 업데이트 좀 하자고 했었는데 너무 안 좋은 거야 그쪽이. 네. 너무 안 좋아서 뭐 이건 말하기가 좀 그렇다고 할 정도로 그런 네. 상황이어서 이건 그래도 좀 약간 그래도 그나마 낫나 보네 이거는. 같이 안 좋아요. 네, 같이 안 알겠어요. 좋고요. 무슨 말인지. 이론은 맞는데 사실은 PO 가격 떨어진 건 맞아요. 네. 네, 근데 PPG가 같이 떨어져요. 제품 가격까지 사실 그냥 스프레드는 벌어지는데 이게 동시에 위에 올라간 구간에서 벌어져야 되는데 낮아진 구간에서 벌어지고 있어서 어쨌든 마진은 개선될 겁니다. 근데 예전에 뭐 1년 전에 생각했던 만큼은 좀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뭐 재무구조 좋고 현금흐름 좋고 배당 좋으니까 좀 지켜보고 있는 중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한국전자금융은 1분기 실적이 안 좋았고요. 그 이유는 사실 예상은 됐던 건데 이게 한국전자금융을 보실 때 드리고 싶은 얘기가 키오스크랑 무인주차장 사업 좋습니다. 사실 저는 이 종목을 좋아해요. 오랫동안 키오스콘 좋아했었고요. 정말 그로스가 보이는 것. 네, 좋아요. 많이 좋아요. 그리고 무인주차장도 좋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이 회사의 캐시카우는 아닙니다. 성장 모멘텀이고 이 회사의 신성장을 이끌 만한 모멘텀인 거예요. 그리고 계획대로 되게 잘 진행되고 있어요. 이 회사의 캐시카우는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벤이지 뭐. 네, 그쵸, 벤이죠. 벤이 내가 봤을 때는 그날 그래서 내가 그 뭐냐 네. 그 우리 그날 나이스부터 벤 얘기를 했어. 무슨 벤 얘기 했었잖아 그날 대학생들. 그 사이버 결제에서 사이버 얘기하면서 결제. 벤 사업이 좀 있었어요. 예. 그 벤 사업은 CD 벤 사업이라고 약간 현금 다른가? 인출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건당 얼마씩 굽는 거. 요즘에 카카오로 송금 많이 하죠. 음. 네, 그래서 돈 많이 인출을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건당 받는 쪽에 대해서는 과거보다는 수요가 확실히 줄어들고 있어요. 이게 뭐 성장한 적은 없어요. 계속 역성장을 했는데 그 폭이 2018년부터 좀 세게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 회사가 OK포스라는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뭐 하는 회사냐면 포스 단말기 제조회사예요. 벤사들이 이 카드 수수료 기반으로 이렇게 돈을 같이 향유하는 건데 아무래도 오프라인 결제 비중보다는 온라인 결제 비중이 좀 늘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벤 사업도 사실은 좀 안 좋죠. 그 정부에서 계속 터치하고 그러니까 있는 쉽게 말해서 거고. 자판이 한다. 단말기 돈 안 빼잖아요. 그렇죠. 네, 그 단말기 돈을 안 빼는데 그 사업이 있고 또 다른 쪽인 건데 이건 뭐냐면 그 벤 사업과 연관돼서 포스기기 있죠. 저희 편의점에 있는 거.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걔네 둘도 사실은 이용이 좀 오프라인에서는 생각보다는 좀 덜 돼요. 그래서 아무래도 이 기기가 안 팔리는 거죠. 포스 기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포스비가 왜 들어왔냐면 전에 뭐 네. 우리 같이 얘기했던 거니까 미국에선 그런 게 되게 발달했는데 그쵸. 우리나라에서는 안 되는 거 아니지? 네, 그래서 좀 이것 때문에 실적이 생각보다는 좀 덜 나왔고요. 이거는 사실 단기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2019년은 캐시카우 부분에서는 조금 슬로우할 수밖에 없고 성장 사업군은 성장을 하지만 그 이익적인 규모를 커버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좀 과도기적인 한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약간 우려스러운 거는 현재 멀티플이 그렇게 싸진 않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올해 그로스는 거의 없을 테니까. 그래서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지나가고 나서 만약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에 이제 성장 사업 부분의 이익 기여도가 커지고 기존 캐시카우 부분에서 좀 다운 사이클이 좀 멈추면 좀 훨씬 좋아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TP를 좀 뭐 TP 괴리도 있고 그래서 좀 낮춘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켜보자 정도고요. 좀 뭐 공격적으로 보시다기보다는 상황을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야, 삼성전자는 정말 좋아하는 회사잖아요. 이것도 TP를 좀 낮췄어요. 네. 아무튼
일단은 TP랑 괴리율도 좀 있고요. 또 하나는 마침 상황도 좀 안 좋아졌어요. 그래서 삼형이 네. 그런 것 좀 얘기해. 왜냐 장기 투자자들이 많은 종목이니까. 네. 그래서 근데 삼형전자 같은 경우는 의사결정이 뭐 사실 전자금융은 멀티풋도 좀 비싸고 실적도 좀 많이 안 좋고 그래서 조금 뭐 지금 애매하다. 좀 약간 안 좋은 쪽으로도 좀 보시고 뭐 그렇게 말씀드리는데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데 삼형전자는 올해 영업이익은 역성장 할 텐데 이 회사가 적자는 절대 안 나요. 근데 신용금이랑 수청이랑 똑같아요. 현재 떨어지기도 애매하고요. 오르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좀 그래요. 주가가 옆으로 횡보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살려고 보면은 사실은 성장을 해야지 사고 싶잖아요. 근데 올해 역성장이 나올 거고 별 문제 없으면. 근데 팔려고 보면 뭔가 비싸거나 메리트가 없어야 팔아야 되는데 수년금이랑 시총이랑 똑같으면 그 자체만으로 메리트 있는 거죠. 그래서 애매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는 뭐 주가가 뭐 옆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 전액 콘덴서가 작년에 가격이 되게 좋았었어요. 근데 올해는 좀 슬로하고요. 그래서 삼양전자 전액 콘덴서 가격 떨어진 거 보고 얼마 전에 자료 그냥 스팟을 냈던 게 동양 EMP. 거기가 원재료가 전액 콘덴서라서 원재료 가격이 싸졌으니까 OP 마진 개선됐을 것 같아서 봤는데 개선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이런 식의 연결고리를 보면서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정호시 팀장 종목들에 대한 코멘트 어떤 느낌도 중소형주 참 어렵구나. 좀 중소형주도 그런 느낌이 막 오는데 내가 봤을 때는 실적 좋게 나오고 앞으로도 좋을 것 같은 기업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게 많지가 않으니까 그렇지. 네, 뭐 당장 저 실적 개선된 애들 중에서 싸고 그러니까 20페이지, 21페이지 거기에 있는 종목들 지지하겠네 그러면. 네, 여기서 예를 들어서 에스텍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최근에도 주가 좋아요. 폭락장에서 그래 보시면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코멘트 저 방송 녹음했어요. 네, 그거 한번 보시면 그 내용 그대로고요. 예. 뭐 사실은 일단 싸죠. 싸고 성장하니까.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이걸 자동차 부품주로 많이 해석하시더라고요. 스피커 업체인데 자동차 부품주 중에서 성장이 세게 나오는 기업들을 좀 가져가자라는 분들 계시고 반대로 어차피 성장은 나올 거니까 싼 거 가져가자. 약간 그런 분들 계시더라고요. 후자 쪽으로 보셨을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이게 주가들 보면 진짜 성장이 중요하다는 게 저도 느낀 게 네. 인탑스도 그렇고 저번에 또 신일산업도 얘기하시잖아요. 그 회사들은 확실히 이게 나오니까 네. 잘 가긴 잘 가더라고요. 네, 그럼 성장이 최고야. 네. 네. 근데 더 막 쏠리는 것 같아서. 그렇죠. 쏠림 현상들이 있습니다. 네, 여기 방송에서 여러 번 얘기했는데 중소형주야말로 그냥 기업만 보고서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고 대형주는 매크로 환경 보면서 그쵸. 여러 가지 뭐 인덱스 플레이도 보고 뭐 약간 편입 여부도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중소형주는 정말 그로스 나오는 거는 네. 그때 미쳐버리고 네. 더 미쳐 있는 것도 있고 갑자기 다시 제자리 오는 것도 있고. 네, 그렇죠. 그래요. 우리 잠깐 쉬었다가 그러면 네. 우리 김한경 연구원의 쪽에는 그 미쳐버릴 종목이 좀 있는지 한번 들어봅시다. 네,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네.